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13번째 기출 유형인 확률적 표본 추출 중에 층화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확률적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은 그 모집단의 이질적인 여러 개 하부 집단이 있을 경우 경험적 이론적 근거에 따라 계층을 구분한 후에 각 계층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실시하는 방법이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서 그 모집단의 층화 변수가 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들이 이 모집단 내에 있는지를 뭐에 근거해서 이론적 근거에 따라 계층을 구분한 다음에 그 계층에 따라서 계층별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요게 층화 표본 추출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그 비확률 표본 추출 중에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당 표본 추출을 할당표를 사용해 가지고 뭐 모집단을 이러저러 나누는 그런 건데, 이 승화 표본 추출이랑 할당 표본 추출이랑 차이는 이거예요.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하느냐, 아니면 어떤 경험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할당을 집단별로 할당을 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층화 표본 추출이랑 할당 표본 추출이랑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뭘 항상 기억하면 돼요.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한다. 이게 이렇게 치니까 잘 안 보이네.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계층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져요. 요게 이제 계층 내 동질적이라고 하는 특성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학생 1, 2, 3, 4학년 1, 2, 3, 4학년이라고 했을 때 층화 변수가 뭐냐면은 층화 변수 여기서 층화 변수는 학년이에요. 학년인데 학년 1학년은 1학년 내에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1학년 대학교 새내기라고 하는 어떤 집단은 새내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거고, 2학년은 2학년의 특성, 3학년은 3학년의 특성, 4학년은 4학년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계층 내 동질적이라고 하는 의미고, 각각 계층의 집단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계층 간 이질적, 1학년과 2학년은 서로 다르고 2학년과 3학년은 서로 다르고 3학년과 4학년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화표본 추출을 기억할 때 계층 내 동질적, 그 다음에 계층 간 이질적,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표본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층화 변수. 우리가 대학생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나눴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나누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비교를 할 때 어떤 변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 y가 뭐 학년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자 할 때 이 학년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가 명확해야 되고, 일단 장점은 보면은 층화 변수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연구 방문이나 통계에서 이런 거 있어요. 뭐뭐하게 되었더라면, 뭐뭐하게 되었더라면, 요게 뭐냐면은 굉장히 빡센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설정되었더라면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뭐뭐 하더라면이 굉장히 빡센 그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그 타당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뭐에 따라서 그 해야 되냐 되 뭐에 따라서 해야 되냐면 요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혹은 체계적 표본 추출보다 경제성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집단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단을 나누게 되면 이 안에서 이 표집틀을 구성해 가지고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층화 변수로 나눈 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 차이, 얘네 차이, 얘네 차이, 이 각각 집단들의 각각 계층 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층화 변수 설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근데 그 현상이 이 모집단 내에서 어떤 층화 변수에 의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서 어떤 계층 변수가 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를 차이 나게 만드는 건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모집단 목록이나 명부가 없을 경우 층화 표본 추출이 이제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화 변수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표본 추출 오류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 층화 변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학년별로 계층을 만들어서 층화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데 성별에 따라서 이제 층화 표본 추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완전 다른 데이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층화 변수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걔가 잘못 설정된다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 층화표본 추출 과정을 그림으로 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험적,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하는데, 여기선 이론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경험적으로 어떤 게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론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층 내 상호 동질적이에요. A 지역은 C 지역은 C 지역 사람들끼리, B 지역은 B 지역 사람들끼리, A 지역은 A 지역 사람들끼리 어떤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다 A 지역과 B 지역은 굉장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계층 내 상호 동질적, 계층 간 상호 이질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지역별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 게 층화 표본 추출이고, 층화는 한 번만 층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역 층화 변수를 갖다가 A, B, C, D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별 층화 변수를 나눠서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총 8개의 계층이 나오는 거죠. A 지역의 남학생, 여학생, B 지역의 남학생, 여학생 뭐 이런 식으로 쭉 각각 8개의 층이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했을 때 책임은 이제 연구자가 지는 거죠. 계속 집단 이렇게 남학생 중에서는 이제 뭐 약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누면은 실제로 층화가 된 거는 A 지역의 남학생 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A 지역의 여학생 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계층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각 하나의 집단별로, 그러니까 계층이라 하나의 계층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단에는 필요한 사례수가 있어요. 필요한 사례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게 되면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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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명이 연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의 층화 변수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몇 개야? 그러면은 여기 4개, 8개, 8, 4, 30, 32개의 집단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여기 20 곱하면 몇 개요? 640명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하게 되니까 계층을 나누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만 나누면 됩니다. 자, 층화표본 추출의 종류는 비례 층화표본 추출이랑 비비율 층화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례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하위 집단의 비율을 반영하여 표본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남녀 비율이 뭐 6대 4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가 이제 뭐 6대 4라고 하면 내가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비율 층화 표본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층화 변수의 모집단의 비율에 맞게 표본의 비율도 맞추는 게 비율 층화 표본 추출이고, 요건 이제 모집단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비율의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단에서 남녀 비율이 90대 10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표본을 갖다가 9대 1, 그러니까 9대 1로 계산하게 되면은 특정 여기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굉장히 소수만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소수의 집단은 데이터가 편향이 될 수가 있겠죠. 특정 사람들만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위 집단의 분산 차이가 클 경우 각 집단에 동일한 수를 표집하거나 임의의 비율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음, 학부 때는 심리학과였고 대학원도 이제 심리학과였는데, 심리학과는 남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기준에 남학생이 한
10명이었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합해 갖고 열 몇 명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그 적은 비율이죠. 대학원은 더해요. 대학원은 제 기수는 남학생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기수는 남학생이 이제 1명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만약에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남녀 비율이 남녀에 따라서 뭔가 큰 차이가 있는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그냥 비례 층화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남학생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심리학과 다니는 남학생들의 특성을 갖다가 제대로 일반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5대 5로 하는 거죠. 남학생 5, 여학생 5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실제 비율은 9대 1이지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각 각 계층별로 사람을 뽑는 거는 동일하게 뽑는 거를 비비율 표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층화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 시간, 비용, 노력을 가장 절약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는 뭐 비용이나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군지 표집이에요. 군지 표집도 있고 그 다음에 계층적 체계적 표집도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층화표본 추출은 뭐에 시간이 많이 드냐면 계층 변수, 층화 변수를 찾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절약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자, 무작위로 표본 추출할 때보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예, 맞죠? 뭐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층화 변수가 제대로 설정됐을 경우에 불비례 층화표본 추출 방법으로 나뉘죠.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비율을 맞추느냐 아니면 임의로 내가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뉘고 모집단의 특정 기준에 따라 서로 성향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소집단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일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층화표본 추출을 정확하게 설명한 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비비례 층화 표집 가장 적합한 경우 우리가 비비례 층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비율을 정해서 층화 변수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미국 시민권자의 민족적 특성을 비교하고 싶을 때 미국은 이제 굉장히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소수민족의 수는 전체 미국인을 구성하는 거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수민족들은 한 명만 뽑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뽑히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 극단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례수가 있을 경우에는 비비례 층화 표집, 비비율 층화 표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유권자의 지지율 조사 시 모집단 주거 형태별 구성 비율을 정확히 구성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고 싶으면 비율을 써야죠.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싶을 때 이거는 편의 표본 추출에 대한 이야기고 대규모 조사에서 최종 표집 단위와는 다른 군집별로 1차 표집을 하고 있을 때 이건 군집 표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층화 표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긴 하고 다음 기출 유형에서 보기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